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법사위와 상임위 7개를 국진당에 넘기는 합의안이 금요일 저녁 때 발표가 나면서 커뮤니티는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난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후폭풍이 점점 더 세지고 있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서 꽉 부딪히면 그 순간에도 아프지만 2, 3일 지나면 더 아프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무리 뇌를 놓고 있다 하더라도 난 깨시민이야 이러면서 그냥 나는 김어준이 하는데 그냥 따라갈래, 누가 하는 대로 따라갈래 하면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던 사람들도 지금 이것만큼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나 윤호중이나 송영길이 알란가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법사위를 그냥 넘긴 게 아닌데요? 이거 합의 된 건데요? 하면서 쓰레기 유튜버들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물타기 해서 주말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는. 이거는 최소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어떻게든 비난을 갖고 와도 믿고 민주당을 지지해줬던 사람들도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묻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표를 왜 달라고 했지? 그럼 과반이 왜 필요하지? 입법 독주를 안 한다고 하고 서로 나눠 먹을 거면은 그러면서 소수당은 다 죽이고 자기들 둘이 나눠 먹을 거면서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과반을 달라고 하고 180석, 190석, 200석을 달라고 했지? 왜 유시민을 저렇게 탄압했지? 180석 얘기 한마디 했다고? 유시민 때문에 200석 받을 거 180석 받았다고 하면서?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 번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지금 이 법사위를 넘기고 상임위를 넘기는 건. 심지어 개혁 법안을 통과하겠다라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막상 8월에 처리하겠다고 지난주에 말해놓고 8월 25일 날 상임위 7개를 다 넘겨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개혁 법안을 처리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법사위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국진당은 절대로 어떤 법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 패스트트랙 법 지켰습니까? 그 중에서 그 동물국회를 만든 애들 중에 누구 하나 처벌받은 사람 있나요? 일하는 국회법 만들었는데 국회의원들 일합니까? 상임위 열립니까? 안 열려요. 체계자구심 사건의 그 심사 권한을 축소하고 120일을 60일로 바꾸면 국진당이 안 할 일을 합니까? 회의 안 열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지금도 언론개혁법 같은 경우도 지금 국진당이 반대해가지고 코로나 투표 들면서 아예 회의가 안 열리잖아요. 법사위원장이 봉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국회예요. 법사위를 차라리 폐지해버리든가 법사위의 권한 자체를 아예 폐지하든가. 그게 아닌 상태에서 법사위를 쟤네들이 모든 상임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왜 가져가려는지 그 참여정부 때부터의 역사를 보면 몰라요? 모든 개혁법안을 국진당이 법사위에서 다 막았어요. 지금까지. 무슨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단순히 국회법을 몇 가지 그걸 개정하면은 쟤네들이 그걸 듣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국회의 구성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요? 협상할 자들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 협상 잘했지, 나 잘못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뭐라고 해, 하면 윤호중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개혁하면 되잖아. 아니, 자기 칼 주고, 한 요리사가 무슨 요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리 잘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야.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면서 무기를 버리고 요리사가 칼을 버리고 요리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갖고 노는 거지.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빵 터지게 한 게 입법 독재죠. 입법 독재가 너무 두려워서 이제 입법 독재의 족쇄를 풀었다. 아니 민주당이 언제 입법 독재를 했는데 민주당이 언제 제대로 법안 하나를 통과한 적이 있나요? 정부 법안 하나 제대로 원안대로 통과한 적이 있나요? 다 누더기 만들어서 통과했어요. 민주당이 원안을 통과시킨 게 없어요. 지금까지 뭐 하나. 공수처법도 보세요. 통과돼서 6개월이 넘어서 겨우 열렸고 그 다음에도 얘네들이 공수처장 추천하는 거, 검사들 추천하는 것도 다 불법 저지르면서 추천 안 해가지고 파행되면서 근 1년을 끌었어요. 아직도 다 지금 못 뽑고 있어요.
공처에 넘겨야 되는 검사들의 비리 같은 경우 지금 검사들이 자기들 내규 만들어갖고 안 넘기잖아요. 왜?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공수처법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검사들이 자기들 내부 안에서의 비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면서 공수처에 넘기지 않은 내규를 만들었는데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 놓잖아요. 민주당이 이딴 식으로 해왔거든요. 예, 홍영표가 책임지고 만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정권 초기에 얘기했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온몸을 쓸어서 하고 쟤네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온몸으로 막는 동물국회를 연출하면서 만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됐어요? 법안 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시민당 나오고 예 미래한국당 나오고 온 난리가 났죠. 왜? 마음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거는 둘 다. 이 양 대당은. 대통령이 원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했죠. 예. 그러고선 지금 어떻게 했죠? 이낙연 당대표 때? 작년 12월에 민주당과 이 국진당이 야합을 해서 슬그머니 작년 12월에 통과시킨 법안이 있어요. 비례대표 공천 조항에 대한 위법적인 해석을 중앙선관위가 했다라고 핑계를 대고서는 비례대표 투명 공천의 조항이 있는 그 투명한 절차대로 뽑아야 되는 그 절차법의 선거법을요, 지들이 삭제해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정당이 마음 놓고 그 비례대표를 전략 공천을 하고 지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꽂아 넣어도 불법이 아니에요. 처벌받지 않는 조항을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 사실상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언론들이 비난을 하니까는 뭐라고 했냐? 아, 이거 선거법 빼가지고 정당법에다 넣어놓을 거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일단 한 거다. 그럼 웃기지 않나요? 선거법과 정당법을 같이 개정해서 그러면은 비례대표 공천, 투명 공천을 정당법 안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당법은 아직도 발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비례대표의 전략공천이 불법이고 투명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있었던 비례대표의 투명공천 그 조항이요 삭제됐어요. 그것도 슬그머니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비판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수박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복용원이 얘기했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저는 솔직히 박용진이나 조홍천이나 초선 오적이나 김혜영이나 이런 애들은요. 오히려 저는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러고서 그걸로 공천을 받잖아. 그게 자기의 브랜드란 말이에요. 얘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섀도우들의 스피커 역할을 해주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욕은 지들이 처먹고. 그죠? 근데 진짜 민주당의 섀도우들. 수박이 아닌 섀도우들. 진짜 민주당의 권력과 당권을 가지면서 뒤에서 마쿠를 움직이고 있는 섀도우들. 개파의 수장들. 인재근. 이런 사람들 나옵니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문자라도 하나 받겠어요? 드러나질 않잖아요, 언론에. 여성계들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앞에서 인터뷰하고 욕처먹는 의원들은 힘이 없는 거고요. 진짜 여성계 의원들 중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3선, 4선 된 사람들 보세요. 욕먹을 일이 없어요. 왜? 언론 인터뷰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안 쓰잖아요. 국민을 보지 않아도 자동 공천이 되고 단수 공천이 되니까 쟤네는 국민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 지금 초선 오정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국민을 바라보고 지지자를 바라보지 않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거든. 개파한테만 잘 보이면. 여성계들이 저런 식으로 컸거든요. 저걸 초선 오석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선 오석들 너무 잘 나가잖아요. 민주당의 진짜 섀도우들은 뭐냐? 앞에서는 약간 개혁적인 척. 카메라 딱 비치면은 뭔가 되게 정의로운 척.
그래서 국민들이 되게 기분 좋아할 만한 말을 해줍니다. 다스베이더 나오고 국회 딱 카메라 들어가면은 마치 막 싸우는 거 막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뒤에 가서는 밀실로 합의하고 야합하는 인간들. 이낙연, 정세균, 윤호중 이런 사람들. 겉과 속이 정말 완전히 다른데 사실은 겉에서는 개혁적인 척, 신사인 척, 뭔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척, 뭔가 운동권인 척, 뭔가 자기가 정의로운 척 하면서 실제로는 썩은 인간들보다 더한 기득권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힘을 키워온 사람들. 이명박근혜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흔적도 보여지지 않는 인간들. 여러분 이낙연이나 윤호중이나 정세균이나 이명박근혜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정성화 같은 인간들 뭐 했는데요. 그런 인간들이 3선, 4선, 5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실태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많으니까 그냥 참고 있었을 뿐이지. 이제 그들의 그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요, 이 180 몰빵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이 민주당의 실체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민주당의 이 섀도우 수박들에 의해서 민주당은 지배돼 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성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정도 돼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처리를 갖다가 정무수에 꽂았는지 알겠어. 이 처리 정도를 정무수에 꽂지 않으면은 청와대와 당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문재인 대통령은 포기를 했어. 이 처리를 꽂았다라는 건요, 이건 제가 볼 땐 포기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 나 몰라. 그 정도로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열받아하고 민주당 탈당하네 뭐네 막 하시는데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선거의 노예, 이런 거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선택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노예가 돼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추미애를 밀어주십시오. 추미애. 대의원에 가입하십시오. 그다음에 뭐 김두일 작가 말대로 당비 1,000원만 내세요. 그래서 당원만 유지해서 그 민주당 안에서 내가 권리당원으로서 대의원으로서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내 목소리를 키우십시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냐고 물어보면 열린민주당 지지자라고 얘기해서 민주당 지지율을 아예 반토막을 내버리세요. 그래서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양쪽을 오가면서 여러분은 정말 그 여우처럼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집속기 역할을 하지 말고. 민주당이 진짜 이런 식으로 진짜 반개혁적 행동, 반민주적, 반민중의 행동을 할 때마다 그냥 지지율을 반토막을 다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 당원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 권오중이나 이 송영길은 제가 누구 편에 있는지 이제 보여요.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 줄 섰는지 보여요. 왜? 이 경선 때부터 보면 이 룰이라든가 이 움직인 걸 보면은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냐 했을 때 답은 보이거든. 쟤네들이 지금 누구한테 서 있는지. 지금 왜 이 중요한 시기에 경선을 멈추고 왜 이런 합의를 했을까? 그리고 민주당에 요구하십시오. 3선 이상들은 반드시 지역구를 바꾸거나 경쟁하라고. 단수공천 안 된다. 그 다음에 국민소환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힘이 커서 반민주당, 정말 해당행위를 하면서 반민중의 행위를 하는 그 의원들을, 당원 투표로 인해서 출당시킬 수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내부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은 민주당에 있는 수박 하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쟤네들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낙연이나 정세균의 힘이 커지잖아요. 쟤네들은 어차피 과반을 원하지도 않아요. 쟤네들이 원하는 건 제가 볼 때 100석 정도입니다. 100에서 110석. 그거 가지고 지역주의 정당으로 그냥 계속 가려고 하는 거거든. 나머지는 나가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을걸요? 그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지지자들이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